자, 이번 시간은 권리의 종류하고 충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자료집 20페이지요. 20페이지에 2관 권리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자, 민법에서 이 권리의 종류를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 민법이라는 게 개인 간의 분쟁이거든요. 분쟁. 그 분쟁을 법으로 풀어내고 해결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에 개인이 주장하는 권리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 권리라는 걸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종류 1절, 2절, 3절, 4절 네 4절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형성권. 그 다음 2절에는 지배권. 3절에는 항변권. 4절에는 청구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요 지배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청구권은요?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채권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물권하고 채권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게 됐어요. 자,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건물을요. 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건물을 1층은 자기가 2층은 자기가 가지고 살고 있고요. 여기서 살고 있고 1층을 어떻게 했냐면 세를 놨습니다. 세를. 1층을 세를 놨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넣습니다. 세입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세입자인 임차인이 여기에 세를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 이 계약은 월세를 얼마 주겠다. 그 보증금 얼마를 걸자. 이거 합의하면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입자가 살게 됐어요. 세입자가. 근데 흥부가 여기 들어왔다 칩시다. 흥부가. 그럼 임대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건물 소유권. 임대인은 건물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그리고 이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임대도 놓고요. 임대도 놓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식 장가 보내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 건물에다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은행에다가. 그래서 1억을요. 1억의 대출을 받고 이 건물에다가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1억을 빌렸습니다. 1억 빌리고 1억을 빌렸다. 그리고 담보로 건물을 저당을 잡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임차인하고는 임대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임대계약이. 은행하고는요. 1억 빌렸으니까 1억에 대한요.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그럼 이자, 달달 이자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빚어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 이 임차인이요. 월세를 넣어야죠. 월세를 넣어야 이 사람이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이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차임을 2기를 연체하게 되면 차임을 2기죠. 2기. 2달입니다. 기라는 거는 2달. 2기를 연체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월세를 못 받으니까 계약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해버리고요. 계약 해지를 해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죠. 이때 해지를 할 때, 이 계약 해지를 할 때요. 이 해지권이라는 거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세를 밀렸기 때문에
통보하는 거야. 통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인 통보. 이 형성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돼요. 일방적인 통보로. 그냥 주인이 연락해버리면 돼요. 해지합니다. 계약 해지합니다라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형성 이루는 거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임대계약이요. 임대계약이 유지가 돼요. 여기서 파기가 돼요. 끝나버립니다. 해지를 함으로써 임대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형성권.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만약 임차인이 이걸 6달이다. 6개월 연체했다. 6개월. 6개월 연체를 했다 쳐볼까요? 주인이 계속 안 받, 예. 보증금에서 깐 거예요. 보증금에서 까고 깠어요. 근데 보증금이 다 까먹고, 보증금 다 까먹고, 더 이상 이제 보증금 충당할 게 없어요. 근데 아직 해지를요.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안 띄웠어요. 내용 증명을 안 띄웠어요. 그럼 임차인하고 저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이 계약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뭐를 해야 끝나요? 해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6달 밀렸어도 돼요. 6달 밀렸어도. 그래 꼭 보내셔야 돼요. 뭐를 보내야 돼요? 해지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임대차 계약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계약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해지를 할 때는 이 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해지하겠다고 동의를 얻어요. 동의 얻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의 얻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지하면 끝나버려요. 얘 동의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그냥 주인이 그냥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 띄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왜 형성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버리도록 만들어. 그럼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은 달라는 거죠. 월세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월세 달라. 이번 달 말 됐으니까 월세 달라라고 뭐 하는 거? 청구가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요청. 월세 주셔. 다음 달 드릴게요. 또 주셔. 이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그럼 여기서는 누가 채권자예요? 1억에 대해서는 이거 은행이 돈 빌려줬죠. 누가 채권자? 은행이 채권자. 여기는요? 채무자죠. 그럼 여기서는 뭘 요구해요? 이자 달라. 이게 채권이죠. 이자 달라. 이번 달 이자 달라고 연락 오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채권이에요? 임대인이 채권자예요. 왜? 월세 달라. 이거 월세 달라. 그럼 임차인은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은 월세 주죠. 월세 주는데 임대인한테 뭘 요구해요? 주인한테? 건물 사용하게 해달라. 건물 사용하게 쓰게 해달라. 내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죠.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났다. 보일러나 수도가 겨울에 고장났다.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 이거죠.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채권은 이 사람이 반대편한테 하는 거야. 반대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선 은행이 누구한테 요구해요? 채무자. 빌려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에게 뭘 달라고요? 돈 달라고 하는 게 채권입니다. 돈 달라 이거. 돈 달라. 그럼 여기서 지배권, 다른 말로 물권이에요. 물권은 여기서 어떤 거예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게 바로 물권이에요. 건물이요. 건물을 내 것처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배권이라고 불러요. 지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내 물건이다.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배하는 거고 이거는 지배를 해요. 청구해요.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지배하고 청구가 그래 틀려요. 그럼 이거는 누가요?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예요. 뭘 지배해요? 물건을 지배하는 게 바로 물권이에요. 땅. 여기 땅 있다. 땅 지배합니다. 건물 있다. 건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입니다. 지배권. 지배한다. 자동차 있어. 나 차 있는데 그럼 너 지배해. 네가 지배해. 너 물권자야. 물권자야. 나는 자동차는 없고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 그거 너 물권 있어. 물권. 카메라 있어. 카메라 그거 네 거지. 그럼 네가 지배하는 거야. 물권이야 이게. 물권이에요. 채권은요? 채권은 누가요?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이거는 지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청구권. 그리고 이건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누가요? 채권자가 사람한테 하는 거. 사람한테. 이쪽 사람한테. 여기는 물건한테 하는 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고.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요게 틀려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은행은요. 1억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1억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예요. 1억에 대해서는 채권이 있고요. 1억은 채권이 있는 거고요.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 건물을 저당을 잡은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물권. 건물을 저당을 잡았잖아요. 1억 빌려주고. 그래서 은행은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억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채권.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 거예요. 저 건물 불나가지고 없어지면, 지진 나가지고 없어졌다. 일본처럼.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붕괴됐다 이거죠. 그럼 뭐가 사라져요? 저당권이 사라지고 채권은요? 있죠. 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채권은 있는 거예요. 뭐만 사라져요? 건물이 사라지면 저당권만 사라지는 거예요. 저당권만. 채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얘가 도망가면요. 얘가 임대인이 도망가면 임대인이 이거 빚을 못 갚으니까요. 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갑이 도망가면 저당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저당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건물이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든 말든 신경 안 써. 은행은 신경 안 써. 왜? 건물을 저당을 담보로 붙잡아 놨으니까. 그래서 물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 물건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채권은요? 물건이에요? 채무자예요?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그럼 이건 뭡니까? 사장님이 직원 3명을 썼어요. 3명을 고용을 했어요. 대리로, 그 다음에 신입사원으로, 부장님으로 회사를 만들려고 3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 직원하고 사장님하고 한 건 뭐예요? 물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죠. 사장님하고 누구하고요? 직원하고 채권 계약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사장님은 뭘 요구해요? 직원한테 뭘 요구해요? 이래라. 너 나하고 약속한 계약대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죠. 대신에 내가 봉급, 월급 줄게. 그죠? 이게 채권입니다. 왜? 약속대로 요구하는 거죠. 약속한 대로 달라고 하는 게 채권이에요. 그 보너스를 얼마 주기로 했는데 보너스를 안 줘. 그럼 여기요? 관두지. 여기서 일 안 하지. 상여금 얼마 주겠다. 휴식, 그 다음에 휴무 얼마 보장했다 그랬는데 이거 약속 안 지켜. 그럼 여기서 관두지. 여기서 관둬버려요. 채권은 서로 간의 계약입니다. 서로 간의 계약으로 맺어지는 게 채권이에요. 물권은요,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형성권은 이 사람이 뭘 연체했을 때?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뭐 하는 거? 해지 처리해서 계약을 끝내버리는 걸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직원이 일 열심히 안 하면, 직원이 일을 안 하고 맨날 주식이나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그래. 어쩌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요? 직원을 뭐 해버려요?
해고죠. 해고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해지요, 해지. 그게 고용계약 해지해서 끝내버려요. 너 나가. 해지죠, 해지. 그거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사장님이 통제해요, 사장님이. 이게 형성권이에요. 무슨 권? 형성권. 그래, 해고라고 안 하고 해지라고 그래, 해지, 해지. 해지. 해고는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해지라고 부릅니다, 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항변권이에요. 항변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버티기예요. 버티기 하는 거. 버티기. 버티기는 뭐냐? 이걸 말해요. 거기다 써볼게요. 임대차가 종료돼 버렸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임차인한테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죠. 보증금 빼주는 게 임대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뭘 반환해준다?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반환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받은 거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5천이면 5천. 거꾸로 임차인이요. 임차인 측에서는 뭐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건물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줘야죠.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명도 의무, 건물이라는 말 대신에 목적물이라고 그래요. 목적물, 건물을 뭐 해줄 의무? 비워줄 의무. 비워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도 의무라고 그래요. 인도, 명도 같은 말이에요. 명도, 인도 의무가 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너 이거 줘. 네가 줘야 내가 이걸 주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 처리해야 돼. 동시 처리. 보증금 가지고 오셔요. 어디로요? 중개사 사무실로. 사무실로 이거 가지고 오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요? 방키 가지고 갖다 줄게요. 방키. 그럼 여기서 서로 이게 동시에 처리되고 끝나요. 깔끔하게. 그럼 이게 깔끔한 게 대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럼 보증금 빼줘요? 못 빼줘요? 안 주면, 여기도 보증금을 못 빼주면, 안 주면 보증금을 못 준다는 거지. 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는요. 방 빼요? 안 빼요? 안 빼죠.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얘가 안 준다 이거죠. 당신이 안 줘? 보증금 못 준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얘가 안 준 만큼 여기도 방을 안 빼요. 같이 안 줘. 같이 안 준다. 집을 안 비워준다 이거죠. 그럼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버티는 거를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항변권. 네가 안 주니까 내가 방을 안 빼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버티게 하는 걸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항변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권리는 이 네 가지로 크게 집약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요. 마구.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물권하고 채권이에요. 물권하고 채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형성권이나 항변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이걸 주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다루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일상생활로 들어와도 이건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 들어와도. 자, 이건 물권인지 채권인지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수험생은 이 회사하고 뭐를 했어요? 학원 수강을 했죠. 그럼 뭐를 한 거예요? 물권 계약을 했어요? 채권 계약을 했어요? 채권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사람하고 사람끼리 만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저하고요. 강사인 저하고 수험생도 뭐를 한 거예요? 무슨 계약을 했어요? 물권 계약을, 채권 계약을? 채권 계약을 한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이렇게 해주셔. 그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어주십시오. 그죠? 계약을 한 거고요. 이게 채권 계약입니다. 예, 촬영하시는 분도 여기 사장님하고 계약을 한 거고. 채권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이 채권 계약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거, 하루
하루 종일. 왜 하루 종일이냐 볼까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다녀요. 채권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왜요? 자, 집에서 딱 일어나죠. 딱 일어나죠. 그죠?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 옆에 누가 있어요? 배우자 있어, 배우자. 배우자하고 뭐 한 거예요? 나 혼인 계약.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채권 계약이에요. 그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나와요. 밥 먹고 나와요.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들어갈 때까지 채권 계약하는 거예요. 나오죠? 나와서 어디로 가요? 차 있으면 자가 운전하고 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러 가요. 가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 공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채권 계약을. 버스 타면 버스 회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배 타면 선박회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세월호는 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선박회사가 잘못했다 이거죠. 고객한테 잘못했다 이거죠. 그죠? 그게 손해배상 거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가 저긴데 저기까지 못 갔잖아요. 운항 잘못해가지고. 그죠? 책임 묻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채권이에요. 그 아침에 그래 출근했어요. 어디로 출근해요? 얘 회사로 가요. 회사로 가면 난 또 누구랑 해요? 그놈의 사장님하고 또 만나네. 또 계약을 했어요. 고용계약이 돼 있어 내가. 그죠? 그럼 고용계약에서 일하고 있어요. 걔가 요구하는 거 해야 돼요. 걔가 하지 말라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다가 잘려. 걔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월급이 나와요. 그죠? 네. 그 월급 이거 그래 일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했더니 머리 뻐근해요. 그럼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나와. 어디로 가요? 이거 담배만 먹어서 되겠나? 커피도 한 잔 먹어야죠. 커피 먹으러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자판기로 가면 자판기 사장님하고 또 계약한 거예요. 채권 계약을 한 거예요. 맞죠? 예. 담배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예. 편의점 가서 담배 하나 사요. 그럼 무슨 계약? 채권 계약 또 하는 거예요. 매매 채권 계약을 또 하는 거예요. 편의점하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점심시간 돼요. 그럼 점심시간 되면 또 밥 먹으러 가요. 어디로 가요? 식당에 가요. 가는 순간 또 무슨 계약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하고 나하고 채권 계약하는 거예요. 여기 김치찌개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예, 계약한 거예요. 채권 계약을 또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직장으로 또 들어오죠. 들어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일합니다. 또 일합니다. 예. 이놈의 컴퓨터가 고장이네. 이번에는 컴퓨터 고장.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어디요? 컴퓨터 설치해서 한 데다. 왜? 거기랑 계약했거든요. 그죠? 예. 거기로 또 전화해요. 또 계약해요. 내가 하는 일도 다 뭐예요? 계약한 거 처리하는 거, 계약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그리고 일 끝났어요. 이제 7시 돼서 6시 돼서 끝났죠. 그러면 그죠? 끝나면 바로 안 오고 술집으로 가죠. 바로 술집으로 가는 순간 또 뭐예요? 술집하고 또 채권 계약 하는 거예요. 소주 빨리 달라니까요. 지금 소주 빨리 달라고.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요구하잖아요. 요구 주쇼. 안 주요. 더 매콤하게 해주세요. 세게 매콤하게. 왜?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주방장이요. 주방장이 해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대로 서로 주고받아요. 그죠? 우리 술자리는요. 저 구석진대로 해주세요. 요구하면 여기서 해줘. 단골이면. 단골 아니면 에휴 거기 없어요. 거기 자리 차 있어요. 예, 채권 계약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또 택시 타고 또 들어와요. 그죠? 예. 들어올 때 민망하니까 순댓집에 가서 순대라도 하나 사들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들어갈 때까지 뭐 하고 다녀요? 채권 계약하고 다녀요. 채권 계약 이게 사람이 일상이 다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계약. 이게 채권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물권은 그런데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이나 뭐 건물이나 자동차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물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는 저 밑에 어디예요? 이번에 사고 난데 사고 난 그 바닷가 옆에 전복 재배 전복 거기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복이나 그 장어 거기서 키우는데 그러면 그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가두리 가둬놓고 거기서 장어 키워요. 전복도 거기서 양식을 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업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어업권. 그죠? 그 가두리 안에 내 어업권이 있는 거죠. 예, 그게 다 물권입니다. 물권이에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두리 안에 있는 장어나 그 전복은 딴 사람은 따먹어 못 따먹어?
왜? 지배하는 거. 그 사람만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이 지금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충돌 3절 볼게요. 3절 3관의 권리의 충돌 볼게요. 3관 21페이지요. 21페이지 보면 3관 권리의 충돌과 경합이라고 나와요. 자, 권리의 충돌, 그 다음에 경합. 권리의 충돌은 1절은 충돌이고 2절은 경합이에요. 충돌은 뭐냐면 볼게요. 1번, 쌍괄호 1번, 권리의 충돌. 자, 책 볼게요. 하나의 물건 또는 사실 위에 여러 개의 권리, 가로해 보세요. 몇 개의 권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를 권리의 충돌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다 사례를 하나 쓰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례 하나 넣어 볼게요. 예, 심영래 씨가 갑입니다. 갑. 이 심영래 씨가 한동안은요, 무슨 신지식인이니 이렇게 막 선정이 돼가지고 한동안은 국가로부터 정부 지원금도 받았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영화도 촬영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일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한동안 융성했다가 그 뒤로 그 말미가 아름답지 못하게 이상한 소문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 심영래 씨 얘기를 우리 사례로 한번 들어가지고 권리 충돌을 이해해 보자고 합니다. 자, 심영래 씨한테 A가 고향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 A가 돈을 꿔줬습니다. 돈 빌려준 채권자예요. 돈 빌려준 금전 채권자. 빌릴 때는 이 사람 어떻게 불러요? 야, 내가 달달이 이자 주고 나 걱정하지 마. 내가 정부 지원금 얼마씩 받는데 지금. 내가 미국에다도 영화 수출한 놈이야. 돈 잘 빌립니다. 그럼 아쉬울 때고 갚을 때는 못 갚죠. 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해요? 돈 달라고 그래요? 꽂았으니까 여기는.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금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돈 줘라. 빨리 빌려간 돈 빨리 갚아라. 돈 없어. 그럼 채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권자는? 예, 소송을 걸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가서 때릴 수는 없어요. 때리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채권은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채권은 요구하는 거. 빌려간 돈 달라고. 없어. 배째라 그러면 여기도 이거 못 갚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이게 채권입니다. 예. 그랬더니 너만 그러냐? 동창회 갔더니 나도 그래. 얘도 돈 빌려준 채권자야. 넌 얼마 꽂았는데? 난 1억 꽂았는데. 너는 야 그건 돈도 아니야. 나는 10억도 넘게 꽂았어. 둘 다 뭐예요? 채권자예요. 심영래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는 현상들이에요. 예. 여기는 5년이 넘었어요. 돈 꿔준 지가. 여기도 5년이 넘었어요. 둘 다. 근데 C는요. 돈을 그냥 꿔주지 않아요. 돈을 꿔주기는 꿔주는데 그냥 꿔주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은행입니다. 은행은 돈 거래할 때 그냥 거래를 해요? 담보를 잡아요? 담보를 잡아요. 왜? 얘가 파산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얘는 뭘 해요? 담보를 꼭 잡아요. 그래서 설정을 해요. 당신 부동산 있어? 집 있어? 집? 그럼 이 부동산에다 뭐를 해요? 저당권,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이 생겼습니다. 저당권이. 돈 여기다가 5억을 융자해주고 5억을 빌려줘 놓고 5억 담보로 이 집을요. 집을 저당을 잡아놨습니다. 얘가 망하든 말든 은행은요. 이 집을 경매해가지고 돈 5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아니나 달라요. 심영래 씨는 부도가 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D가 있어요. D가 누구예요? 직원이.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어요. 월급을 6개월 동안. 6개월도 넘게. 그럼 직원은 저 심영래 씨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임금을. 채권이 있어요. 임금 채권. 무슨 채권? 임금 채권이 있는 거죠. 임금 채권이. 6개월 동안이나 밀렸어요. 6개월 동안이나. 밥값만 주고 밥값만 받고 6개월 동안이나 밀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회사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그죠? 예. 그런데 보니까 뒤에 여기 보니까 또 뒤에 은행이 또 있어요. 여기는 2번 저당권이에요. 2번 저당권. 여기는 1번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1번. 여기 국민은행, 여기는 농협, 2번 저당권 이렇게 있다 이거죠. 2번 저당권. 얘는 융자해 준 거 1억이다. 얘가 융자해 준 거 1억이다. 여기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 집에다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 심영래 씨한테 채권이요. 채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권이 있는 사람은? A. 채권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금전채권. 채권 있죠? B. 채권 있죠? 10억. C는 은행은 채권이 있어 없어? 5억 채권이 있죠. 얘요. 직원 채권이 있어 없어요? 임금 채권이 있어요. 얘도요. 채권이 있어 없어? 채권 다 있어요. 지금 채권은 다 있어. 그런데 여기요.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어요? 저당도 잡았어요? 저당을 잡았어요. 여기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 저 집을 담보로 잡았으니까 물권이 있는 거예요. 물권하고 물권이죠. 얘도 물권자, 얘도 물권자. 나머지는 채권입니다. 이거 채권. 얘도 채권, 얘도 채권. 금전채권. 그런데 지금 심영래 씨는 부도가 났어요. 회사는 망했고요. 집은 드디어 뭐 하게 됐어요? 경매로 날리게 됐어요. 경매 처분이 돼서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경매를 때릴 수도 있고요. 은행이 때릴 수도 있고 누군지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죠? 우리나라 최고 좋은 아파트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그럼 여기 경매가 됐으니까 이제 돈 받으려고 이 배당 받으려고 나타나요. 뭐 받으려고요? 배당. 경매가 됐으니까 배당금 달라 이거죠. 배당금 달라. 이때 배당 받을 때 뭐가 있어요?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무슨 순위? 배당 받을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요. 권리자 간에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겨. 충돌이. 그죠? 이게 권리의 충돌이에요. 충돌. 그럼 충돌이 생기면 자 그럼 보세요.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은 배당 받을 때 누가 먼저 받아요? 얘가 먼저 받죠. 1번이니까. 1번이 누구보다? 2번보다 먼저 받아. 그래. 얘가 얼마를요? 5억을 얘가 먼저 찾아가. 잠깐 그래요. 여기서 잠깐 그러는 거죠. 왜요? 내가 너 은행보다 내가 돈 먼저 꿔줘서 나는 꿔준 지 5년도 넘었고 너는 언제 꿔줘서? 너 올해 꿔줬지. 나는 5년도 넘었어. 그럼 내가 돈 먼저 꿔준 거야. 얘가 먼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얘는 물권이고 얘는 누구예요? 채권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물권이 뭐보다? 채권보다 우선해요. 얘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돈 먼저 꿔줬는데요. 먼저 꿔줘도 허당이에요. 허당. 물권이 이겨요. 물권이. 그래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얘가 망해도 심영래 씨가 망해도 은행은요. 돈을 그냥 꿔주는 게 아니라 뭘 잡고요? 담보를요. 이 집에다 담보를 잡아둬가지고 담보가 있어요. 담보가. 왜? 뭐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권이요. 이 물권을 가지기 위해서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담보를 달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를 어떻게 100% 믿어? 이 담보가 없으면 이게 망하면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라고 그건 안 되는 거죠. 물권입니다. 그럼 물권하고 물권끼리는 뭐가요? 먼저 생긴 게 우선해요.
그럼 물권하고 채권이요. 물권하고 채권은 누가 이겨요? 물권이. 그럼 채권자끼리는 어때? 얘네 둘은요? 평등해요. 채권자는 평등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무슨 원칙? 평등 원칙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평등 원칙. 아니 선상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얘는 5년 됐고 얘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똑같아요. 평등해요. 그걸 무슨 원칙? 채권자 평등 원칙이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네 둘 똑같아요. 우열이 없어. 우열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돈을 거래할 때는, 금전 거래할 때는 그냥 거래를 해요? 담보를 잡아요? 담보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 망해요. 안 망해. 그죠? 이런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돈 못 갚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돈 갚아 하는 거죠. 얘는요? 있어야 주지.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쫓아가고 없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 되지. 결국은 얘네 둘하고 제일 친했었는데 뭐가 돼요? 왼수로 돼요. 이제 왼수. 예, 이게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이에요. 이게 금전 채권. 금전 거래하면 잘못되면 이렇게 되죠. 잘못되면.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담보를 잡는 게 깔끔하고 안전해요. 예. 그럼 여기는 요것도 임금 채권돼요. 임금 못 받은 사람, 이 사람들도요. 채권이죠. 그죠? 그럼 이거 경매가 되면, 이 경매되면 배당받을 때 이 은행이 먼저예요? 임금 채권이 먼저예요? 임금 채권이 저당권보다 먼저예요. 왜요? 임금은 먹고 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비에 써야 되니까 이 임금 채권 몇 개월치요? 3개월치요. 이 3개월분만 그래요. 3개월분만 어떻게 해요? 이 저당권보다 먼저 빼줘요. 먼저. 3개월치 기억하셔야 돼요. 3개월치. 그럼 이 사람이 6개월 밀렸다. 그럼 6개월 밀렸다 그러면 일단 몇 개월치는요? 3개월치는 은행보다 먼저, 여기하고 여기보다 먼저 가져가. 3개월치. 그럼 나머지 3개월은요? 나머지 3개월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분은? 그냥 일반 채권이야. 이거 일반 채권이야. 나머지는. 그럼 얘네랑 똑같아. 그냥 일반 채권이니까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몇 개월치는 우선해요. 몇 개월치는 우선 받아요? 3개월치는 우선 특권이 있어요. 우선 특권이라고 그래요. 특권. 왜 그래요? 먹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먹고 살라고 3개월치는 먼저 줘요. 이게 임금만 그래요? 국세나 지방세도 그래요? 국세나 지방세 있죠? 이것도요. 국가세금이니까 이것도 은행보다 먼저 가져가요. 세금이요. 세금 걷어가는 거. 요 임금 채권. 예. 그래서 지금 권리 충돌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게 경매로 날아가면 심형래 집이나 차가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차도 넘어가고 땅도 넘어가고 경매로 막 넘어갔어요. 그죠? 그럼 배당받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가요? 누가? 1번이? 예. 얘가 3개월치 제일 먼저 얘가 빼가요.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 순위는? 맨 첫 순위가 누구예요? 임금. 임금 몇 개월치요? 그 다음에 누구? 1번 저당권. 1순위 저당권. 1번 저당권입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2번 저당권. 그 다음은 누구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거 A, B, D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권리의 충돌에서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임금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보증금 소액일 때요. 소액보증금이면 얘하고 셋 똑같아요. 얘네 똑같아요. 다 뭐가 있어요? 우선특권이 있어. 우선특권. 임금, 국세 또는 지방세.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보증금 소액인 임차인. 이 사람들은 은행보다 먼저 빼가요. 먼저. 예, 금액이 적을 때. 금액이 이제 그게 해마다 바뀌어. 해마다. 물가가 오르니까요. 물가가 오르니까. 지방마다 틀리고 또 서울하고 지방마다 다 틀려요. 이게 소액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소액보증금이라고.
이것도 보증금이 적으니까 은행보다 먼저 빼가라 이거죠. 그래야 이분들 자살 안 하죠. 이거 못 받으면 자살해버려 이거. 왜? 은행 다 빠지고요. 여기 받으라고 그러면 죽죠. 법으로 그래서 법으로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증금 적은 사람 먼저 빼가라. 소액 보증금. 이게 이제 금액이 해마다 바뀌어요. 왜? 물가가 오르니까 거기에 맞게 보증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 뭐 주택하고 상가가 틀린데 주택은 뭐 9천 정도 돼요. 9천. 근데 서울 기준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금액이 또 떨어져 이렇게 낮아져요. 요게 바로 우선 특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특권? 우선 특권.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이게 특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례예요. 왜? 약자니까 이거 약자. 아니 선생님 국가는 약하지 않은데요? 국가는 나라 살림이죠. 나라 살림할 때 쓸 돈이라고 먼저 빼가요. 이런 도둑놈이지. 그죠? 나라 살림 돈을 먼저 가져가 이게. 지방세요. 지방세도 먼저 걷어요. 지방세 체납한 거 있죠. 이분이 심형래가 지방세 밀렸다. 세금 밀렸다. 그럼 여기서 먼저 가져가 이거. 저당권 은행보다 먼저예요. 은행보다. 자, 그래서 권리의 충돌 봅니다. 2번 쌍괄호 2번 물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 상호 간에는 쌍괄호 2번이에요. 쌍괄호 2번.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합니다. 먼저 성립한 권리의 밑줄이요. 먼저 성립했다는 말은 뭐예요? 등기가 먼저 된 거. 등기가 먼저 된 게 우선해요. 여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을 때는 등기가 먼저 된 게 우선하는 거예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니까 얘가 먼저다. 그죠? 그 다음 쌍괄호 3번. 쌍괄호 3번은 물권과 채권의 충돌. 원칙, 물권은 채권에 우선해요. 그럼 누가 우선해요? 물권의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은 이 채권보다 우선해요. 얘네들이 밟히는 거예요. 물권한테 밟히는 거예요. 그걸 물권이 우선한다고 그래요. 채권보다 우선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채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3개월분의 임금채권. 몇 개월분? 3개월분의 임금채권. 그 다음에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무슨 급여? 퇴직급여. 월급은 3개월이고요. 퇴직급여는 3년치예요. 3년치. 그 다음 라번 보세요. 라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소액보증금 채권. 무슨 채권? 소액보증금 채권. 요거는 저당권보다 먼저예요. 그 다음 4번 쌍괄호 4번은 채권하고 채권이죠. 이 채권하고 채권은 평등,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가 돼요. 근데 밑에 보면 선행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선행주의에 밑줄 그어보세요. 사적 변제시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심형래가 돈을 꿨어요. A한테도 빌렸고 1억을, B한테도 10억을 꿨어요. 그죠? 그럼 이게 경매될 때는 얘하고 얘는 어때요? 평등해요. 똑같죠? 그럼 경매될 때는 똑같은 거고 경매가 아니라 뭐 할 때요? 얘가 변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먼저 돈 받는 사람이. 변제받을 때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제할 때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제 여자친구가 옛날에 여자친구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돈을 3천만 원을 꿔줬어요. 그냥 사적으로 그냥 꿔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사업하다 다 말았어요. 말아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둘이 꿔준 거예요. 이 친구는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볼 때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닥달을 했어요. 돈 갚으라고. 그래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빠 있는 데서 애들 있는 데서 막 난리를 피니까 여기서 괴로웠겠죠. 괴로웠어요. 물론 죄 진 건 맞아요. 왜? 돈을 못 갚으니까 죄를 진 건 맞지만 여기서 가서 못된 말을 막 한 거죠. 폭언도 하고. 예. 근데 여기는요. 나는 그럭저럭 사니까 속은 쓰리죠. 돈 3천만 원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쓰리죠. 그죠? 예. 그래도 여기는 그냥 아유 가가지고 그래 너 어렵다며 그냥 내가 커피 하나 사줄게. 커피나 한 잔 사주고 차마 돈 갚으라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온 거죠. 왜? 여기 끼니도 막 유지가 안 되니까 애들 등록금도 못 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고맙죠. 누가 고마워요? B가 너무 고마운 거죠. 돈은 뭐 딴 얘기 안 해도 얘는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이 친구가 왔을 때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은 무슨 기대를 안고 갔겠어요? 돈을 갚는구나. 제가 갚는구나. 갔더니 돈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네가 들고 가.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피아노를 들고 가나 이 사람아. 못 들고 가지. 그랬더니 여기서 미안해. 내가 이 피아노하고 이 냉장고라도 너한테 줄게. 그래서 피아노하고 냉장고를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거는? B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 할 때요? 변제될 때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대물변제한 거예요. 대물변제. 돈 대신에 이거를요. 피아노하고 냉장고로 먼저 준 거죠. 이게 대물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때는 먼저 받는 사람이 최고예요. 경매될 때는요. 경매될 때는 우선이에요. 평등해요. 경매가 될 때는 평등하지만 변제될 때는 먼저 가져간 사람이 우선이라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행주의라고 그래요. 선행주의.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거꾸로요. 거꾸로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악랄하게 하면 돼. 악랄하게. 가서 돈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악랄하게 하면 줄 거 아니에요. 그거죠. 인생이 그거예요. 악랄하게 정말 못되게 굴면 너 가져 나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채업자죠. 이게 사채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잖아요. 왜? 먼저 받으면 되거든요. 채권은. 그죠? 예,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바로 채권에 이런 속성이 숨어 있어요. 이런 속성이. 이 사채업자는 받아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요. 그죠? 협박을 막 하더라도. 왜? 먼저 받아야지 내가 살으니까.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이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법률로 가면 이래요. 법으로 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사실은. 부도났기 때문이죠. 이게 부도났기 때문에. 사업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뜻대로 되는 일만 있어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예, 이게 법률 문제니까. 이게 법률의 분쟁이고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갑이 개인이 아니고 네네네. 법인일 때 네. 어떤 회사가 법정관리 같은 거를 들어갔을 때 네네네네. 그때 같은 경우는 뭐 법인 재산으로만 책임지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소액보증금 이런 게 해당이 되나요? 소액보증금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관리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개인으로 네네네네. 개인으로 했는데 법정관리로 들어갔을 때 임대인이 법인이면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일 때는 해당이 없어요. 주택은 법인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저 거래를 했는데 예, 여기 소액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그 회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갔을 때 네네네. 그게 이제 기각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면은 예, 요게 소액이면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이렇게 변제가 예, 변제가 되는데 이 소액보증금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아까 저당권보다 먼저예요. 법정관리로 돼도 네, 이게 우선이에요. 예, 법정관리로 넘어가도 이게 먼저 빠져요. 왜? 특권이잖아요. 이게 특권입니다. 조세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소액보증금은 회생채권으로 변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먼저 빠지는 거예요. 먼저 빠져나가 버려요. 있는 데서 먼저 빠져요. 예, 이게 이제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그럼 은행이나 얘네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입자가 많으면 많이 빠져나가죠. 그죠? 세입자가 이 사람 말고 또 있더라. 여러 명. 20, 30명 있다. 그러면 은행이 거덜나는 거죠. 회생채권이 줄어드는 거죠. 예. 자, 이런 문제가 권리의 충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기면 권리의 경합 문제 나와요.
권리의 경합. 자, 경합은 하나의 사실. 네모 쳐보세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의 사실 위에다 써보세요. 사실관계. 사실관계 하나. 사실관계 하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권리가 몇 개예요?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권리의 경합이에요. 이때 그중 하나를 행사해서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 권리는 존재 가치를 잃고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그 사례 볼게요. 사례 첫 번째 거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임차인입니다. 갑은 주인입니다. 임대. 상가를 임대를 얻었습니다. 그 임차인이 저 상가를 임대를 얻어가지고 호프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포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일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를 을이라고 바꿀게요. 직원 A, 직원 B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빙을 얘네 둘이 하고 있었어요. 호프집에서. 예. 제 집사람 친구입니다. 제 집사람 친구가 여기 사장님인데. 근데 이 직원 애들 둘이, 젊은 애들, 20대 애들, 남자 둘이요. 혈기가 왕성하니까 둘이 감정이 상했는지 둘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홀에도 싸우다가 안 되니까 홀 뒤로 나가서 문을 열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어리니까 그냥 주먹 다짐만 했어도 그냥 끝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던졌어요. 연탄 있잖아. 연탄 떼는 거를 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건물이 불이 나버렸어요. 얘네들은 도망갔겠죠. 직원은 도망갑니다. 사장님은요? 불 끄려고 일로 덤비고.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죽었어요. 사장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건물도 어떻게 됐고요? 불이 나버렸고요. 그럼 만약에 이 사장님이 죽었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죠? 죽으면 이 사람은요, 책임져 앉아, 이 주인한테.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았다. 중상만 입었다. 이분이 중상 입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중상 입었다. 그러면 건물이 불났으니까 이 주인은 이 세입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건물 불타버렸으니까. 손해배상 물어달라고 요구하죠. 왜? 여기가 가해자고 여기가 피해자예요. 따라서 임대인은 이 세입자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요? 손해배상 요구해요. 손해배상해달라. 왜? 네가 잘못해가지고 불난 거지. 네가 잘못했거나 직원이 잘못했거나 네가 직원 관리 잘못한 거지. 네가 직원 교육하고 관리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너 손해배상 해주고 너는 돈 받아. 손해배상 채권이요. 이 사람이 채권이 생겨요. 나 중상인데요. 그거는 네 사정이지. 내 건물 망가진 건 네가 물어야지.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 임차인의 잘못은 자 볼게요. 거기 보세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하나는 채무불이행에 밑줄 그어보세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불법행위 동그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또 성립해요. 두 가지가 성립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하나요. 불난 건 사실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채권은 몇 가지가 성립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거. 또 하나는 뭘로 인한 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두 가지가 생겨요. 불난 건 하나인데 선생님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채무불이행은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이걸 말해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요. 계약 끝나면 상가를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죠. 그죠? 이거 임차인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보증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건물을 돌려주게 됐어요? 못 주게 됐어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계약대로 이행을 못하게 됐어요. 끝나면 줘야 되는데 건물을. 끝나면 건물 주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건물을 못 주게 됐어요. 불이 나서. 그게 바로 무슨 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이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직원들의 뭐예요? 직원들의 잘못이죠. 직원들의 잘못으로 불이 난 거니까 이건 뭐예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요. 두 가지가 성립한 거예요. 두 가지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합이라고 그래요. 경합. 불난 건 하나인데 두 가지가 경합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경합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요? 이 주인은 어느 걸로 받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걸로 받아도 되고 이걸로 걸어도 돼요. 소송은 아무거나. 그 주인은 소송을 이걸로 걸어도 되고 이걸로 걸어도 되고 결국은 배상만 받으면 돼요. 배상 받는 거. 돈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럼 돈 받는데 이걸로 받아도 되고 이걸로 받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해드릴게요. 예. 지금 강의를 듣다가 책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책상을 어떻게 했어요? 칼로 긁었어요. 그럼 그거 긁은 거를 저 학원에서 발견을 못하면 그냥 두지만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뭐 해달라고요? 변상하라고 물어달라고. 뭘로? 당신이 불법을 했어. 불법행위로 해요. 불법행위로 변상해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요? 물건을 썼으면 원래대로 놓고 가야지. 왜 그대로 안 하고 그냥 가? 그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올 수 있어요. 예.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애들 데리고 어디 야외에 놀러 갔다. 근데 그 애가 이게 짓궂어가지고 애가 빌려가지고 놀던 물건 어떻게 했다? 망가뜨렸다. 물건을 망가뜨렸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요구해요. 그죠? 그게 바로 뭘로요? 하나는 뭘로? 채무불이행으로. 또 하나는요? 불법행위로. 와, 이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더 쉽게 해드릴게요. 술 먹다가 내가 술집 가서 술 먹다가 술 시켰는데 이게 술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얘가 술 먹으면 주사가 있는 애야. 안주가 빨리 안 나와. 안주가. 술도 빨리 안 와.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했어요? 술 먹다가 술병을 던졌어. 술병을 하필이면. 던졌는데 하필이면 뭐가요? 유리도 깨지고 기물이 파손이 됐어요. 그럼 거기 업주가 나와서 얘한테 뭐라고 그래요? 변상하라고 그래. 물어내라고. 뭘로요? 예. 이게 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에 뭐라고 그래요? 경합이라고 그래요. 경합. 얘가 한 건 하나예요. 얘가 술병 던진 거 하나 했는데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권리는 몇 개가 생겨요? 권리는 업주한테 권리는 몇 개가 생겨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거하고 또 하나는 뭘로? 권리가 두 개가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에 뭐라고 불러요? 경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업주 마음대로죠. 업주는 둘 중에 아무거나 배상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받든 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럴 때 돈 안 물고 그냥 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배상을 안 하고 나와요? 튀면 돼요. 튀면. 18개로 튀면 돼요. 주인 몰래 어떻게 하면 돼요? 튀면 됩니다. 튀면. 그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법 중에서 최고 병법이 도망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 이 사람이 도망가면 얘가 못 받는 거죠. 그럼 뜁니다. 이제 뜁니다. 호프집에 나와서 뛰죠. 그럼 주인은 쫓아와요. 왜 쫓아와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지만 채권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얘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지. 예, 그때부터 이제 목숨 걸고 뛰는 거죠. 목숨 걸고 둘 다 뜁니다. 얘는 잡히면 안 되고 얘는 잡아야 되고. 그죠? 쫓는 자, 예, 도망가는 자 이거죠. 예,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
근데 이분이 안 쫓아가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담보를 하나 잡아두면. 그죠? 예, 여자친구를 담보로 잡으면. 여자를 잡았다. 그럼 담보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와요, 안 와요? 이 양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아, 이게 담보예요, 담보. 그죠? 이게 담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권리의 충돌하고 권리의 경합,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민법이라는 게 권리죠. 이 권리 간의 충돌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게 권리에 뭐에 관한 거? 경합 문제. 자, 그래서 여기 보셨습니다. 권리의 종류, 그 다음 권리의 충돌 보셨습니다. 권리의 종류에 4가지가 있었어요. 권리의 종류에 4가지가 뭐였어요? 가장 흔하게 보는 거 물권, 채권. 그 다음에 형성권, 항변권. 그래 몇 가지가 있었어요? 4개가 있어요. 권리의 충돌. 예, 심형래가 부도났을 때, 심형래가 뭐 했을 때? 부도났을 때, 그때 심형래 집 경매로 날아갈 때 권리의 충돌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거 보셨고, 그 다음에 권리의 경합은요. 권리의 경합은 술병 깼을 때요. 친구가 술병 던져가지고 김을 파괴했을 때, 이게 바로 권리의 경합입니다. 이러면 민법이 우리 사례에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민법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생활 얘기예요. 자, 쉬었다가 이제 권리 행사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